오늘은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끝판왕이라고 하죠. 모델링의 끝판왕. 이제 폴리곤 모델링을 할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어떻게 하나? 자,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에지 페이스로 놔주세요. 여기 에지 페이스로 놔주세요. 이제부터는 이 부분 있죠? 여기 누르면 이렇게 쭉 나오죠? 여기를 에지 페이스로 놓습니다. 에지 페이스로 기본적으로 네. 디폴트 쉐이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에지 페이스를 하나 더 체크합니다. 이렇게 에지 페이스를 하나 더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모서리가 이렇게 엣지 부분이 라인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놓고 사용하고요. 자, 그 다음에 모디파이 판넬로 가서 자, 랭스 세그먼트 하나, 위드 세그먼트 없고요. 그 다음 하이트 세그먼트 3개 이렇게.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 눌러보시면 에디트 폴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플라인 그릴 때, 라인 그릴 때 에디트 스플라인 썼었죠? 에디트 스플라인은 선을 수정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에디트 폴리나 그 위에 있는 에디트 메쉬를 사용합니다. 메쉬와 폴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게 에디트 메쉬하고 에디트 폴리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 에디트 메쉬가 보이시죠? 그리고 그 아래 에디트 폴리도 있죠? 자, 예전에는 에디트 메쉬를 썼어요. 요즘은 에디트 폴리를 씁니다.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면 있죠? 여기 있는 면 있죠? 에디트 메쉬는 면의 최소 단위가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모든 면이 전부 다 삼각형으로 만들어지는 게 에디트 메쉬입니다. 에디트 폴리는 이 면이 다각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작업할 때 다각형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에디트 메쉬는 모든 면이 전부 다 삼각형이에요. 사각형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면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한 개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선을 그린 다음에 저 대각선 선을 숨겨버리는 겁니다. 에디트 메쉬는. 근데 에디트 폴리는요. 면이 그냥 이렇게 돼 있어도 그냥 하나의 면으로 인식을 해버려요. 그래서 에디트 폴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 하나, 에디트 폴리를 쓰고 싶지 않아요. 에디트 폴리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저기 모디파이 스택에 명령어가 쭉 쌓이라고 쓰는 겁니다. 쭉 쌓아놓고 내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쓰는 거고, 나는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르면 컨버트 2에 보면 에디터블 메쉬, 에디터블 폴리, 에디터블 패치 이렇게 있습니다. 다 써도 돼요. 근데 우리는 본격적으로 쓸 건 폴리입니다. 맥스는 여러 가지 형태의 면을 보여주게 돼요. 메쉬라는 면도 있고 폴리라는 면도 있고 그 아래 보면 패치라는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넘어가면 넙스라고 하는 개념도 나옵니다. 뭐 넙스가 넌 유니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면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넙스라는 방식을 많이 썼어요. 넙스를 이용해서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예전에는.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패치입니다. 패치를 이용해서 이제 면을 스무스하게 편집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폴리로 작업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모디파이 명령어에 들어가면 메쉬 스무스나 혹은 터보 스무스를 쓰면 똑같은 효과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에디트 폴리와 그 다음에 이제 메시 스무스 혹은 터보 스무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에디터블 폴리로 바꾸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바꿔보시죠. 자, 그리고 놓고 보니까 이렇게 서버 오브젝트로 여러 개가 나옵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것, 얘가 벌텍스예요. 벌텍스입니다. 벌텍스 점이란 뜻입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여기는 요 점 한 개 한 개씩을 수정할 때 쓰는 게 벌텍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엣지입니다. 엣지, 모서리. 이렇게 보시면 모서리를 이렇게 하나씩 선택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보더예요. 보더란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구멍입니다. 지금 여기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폴리곤입니다. 면이에요. 이렇게 면 하나를 선택해서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중간에 구멍을 냈어요. 자, 보더는 이렇게 구멍이에요. 클릭하면 이렇게 보더에 여기 구멍 뚫린 부분 한 번에 선택된 거 보이시나요? 네, 여기 보더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먼저 폴리곤을 선택한 다음에 면을 하나 지우세요. 면 선택하고 델키 누르세요. 그 다음에 보더를 눌러서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아, 이게 보더구나 라고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다음 보시면 엘리먼트입니다. 이렇게 전체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엘리먼트는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오브젝트들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모델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엘리먼트를 선택하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단축키 1, 2, 3, 4. 1번 버텍스, 그 다음에 에디트 스플라인에선 2번 엣지, 3번 스플라인이었죠. 여기선 1번 버텍스, 2번 엣지, 3번 보더, 4번 페이스, 5번 엘리먼트, 이렇게 순서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는 단축키가 1, 2, 3, 4, 5번이 된다라고 제가 그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1, 2, 3, 4, 5, 6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누르셔야 돼요. 자, 먼저 버텍스를 볼까요? 자, 그럼 어떻게 작업하느냐? 자, 이렇게 작업해요. 자, 제가 왼쪽입니다. 레프트 뷰를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점을 선택할 겁니다. 점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할 겁니다. 몇 개가 선택될까요? 자, 제가 점을 이렇게 드래그할 겁니다. 몇 개가 선택될까요? 한 개일까요? 두 개일까요? 한 개일까요? 두 개일까요? 한 개인가요? 보세요. 면이 이렇게 두 개가 겹쳐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을 하니까 여기 있는 면과 여기 있는 면이 같이 선택이 돼요.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와 반대쪽 뒤쪽에 있는 점 두 개 선택되는 거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점을 선택할 때 내가 이렇게 드래그하면 점이 몇 개가 선택되는지 파악할 수 있단 말이죠.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같이 선택이 돼요. 자, 이동 툴은 WER이죠. Move Rotate Scale. Move Rotate Scale. WER 외우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무조건 단축키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전에는 단축키를 안 써도 상관없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실질적인 작업을 해야 되니까 단축키를 써서 작업해야 돼요. 그 다음에 X축, Y축, Z축은 어떤 키라 그랬죠? F, 5, 6, 7, 8이라고 설명드렸어요. 기억나시죠? F5가 X축이고 F6이 Y축이고 F7이 Z축이고 F8이 XY면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이동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자고요. 한없이 내려봤습니다. 이렇게 한없이 내렸는데, 자, 얘를 내리는데, 이렇게 쭉 내리는데, 이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점이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여기서 보다시피 이렇게 깨져버린단 말이죠. 그죠? 위에 있던 점이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면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확대를 해서 잘 조절을 해보세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붙여놔 주세요. 티 안 나게. 자,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탑뷰에서 보시면 점이 이렇게 있을 거고 또 이쪽에도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잘 안 보이면 와이어 프레임 대신에 디폴트 쉐이딩으로 체크해 보세요. 자, 얘가 왜 그러냐면 아까 이거 작업하면서 면을 닫아서 그래요. 캡. 그 다음에 커트. 자,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해버리면, 이렇게 선택을 하면 점이 이렇게 선택이 돼요. 이 위에, 중간에, 중간에, 이 아래 이렇게 네 개가 선택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선택을 해요. 아니면 이쪽 레프트 뷰에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요. 제가 원하는 건 요 레프트는 요 중간에 있는 것만 선택하길 원해요. 자, 그리고 뭘 할 거냐면 스케일을 줄 겁니다. 점이 스케일이 될까요? 안 돼요. 점이 스케일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점을 선택하고 스케일을 준대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점은 크기가 없기 때문에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게 아니고 거리가 이렇게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거리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게 돼요. 이렇게요. 탑뷰를 보시면 이렇게 거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점을 스케일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이런 얘기가 돼요.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중간에 요만큼 선택해서 크기를 줄이면 이렇게 퍼스펙티브를 보시면 커졌다 작아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합니다. 적당히 이렇게 조절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럼 이렇게 만들면 뭐가 만들어져요? 종이 가방처럼 보이나요? 네. 위에 뚜껑 다 지우시고 이렇게 가깝게 해버리면 종이 가방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박스. 자, 이렇게 놓고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꼭지점 얘는 밑으로 내리고 얘도 밑으로 내리고 생각해 보니까 얘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요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모양이 이렇게 가운데가 접힐 거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이 밑으로 내려가고 여기 있는 점 밑으로 내려가고 자, 에디터블 폴리 자, 버텍스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아니,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할까요?
그 다음에 아니 이렇게 선택해서 점을 내립니다. 쭉쭉쭉쭉 내립니다. 이렇게 쭉 내리는데 여기 점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자, 잘 생각해 보시죠. 에디트 스플라인에 웨일드 기능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점 두 개를 접하는 기능이었죠. 용접하는 기능이었죠. 그렇다면 여기도 있지 않을까요? 네, 여기도 있어요. 자, 보시죠. 여기 있네요. 웨일드. 웨일드 기능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내가 웨일드할 점을 선택합니다. 이렇게요. 웨일드할 점을 선택한 다음 자, 웨일드 버튼을 누르는데 용접이 안 돼요. 그죠? 자, 오른쪽에 조그만 버튼이 있습니다. 자, 얘를 누르면 이 버튼을 누르면 얘가 떠요. 바로 얘입니다. 이 값 때문에 그래요. 저게 뭐냐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란 뜻이에요. 내가 선택한 점이 저 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웨일드 접합을 해주고 떨어져 있으면 안 해주고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점 보시면 자, 이 두 개의 점 여기와 여기 동시에 선택된겠죠? 충분히 떨어뜨려 봅시다. 10mm. 자, 바로 접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승인. 자, 이렇게 두 개 선택하고 다시 웨일드. 그러면 용접된 거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점을 접해버려야 불필요한 면이 사라지겠죠.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가운데죠. 가운데만 선택해서 스케일을 쓰는데 유니폼 말고 넌 유니폼이요. 스쿼시는 애니메이션 할 때 써요. 스쿼시는 애니메이션 할 때 쓰는 거고 우리가 써야 되는 건 유니폼 스케일이나 넌 유니폼 스케일을 쓰는데 넌 유니폼 스케일을 쓰고 탑뷰에서 그것도 X축 방향으로만 스케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야 여기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위에 뚜껑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폴리곤을 이용해서 선택하고 삭제, 선택하고 삭제. 자, 한번 여기까지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점들을 없애야 됩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지금 얘네들은 필요 없잖아요. 선택을 한 다음에 del 키를 눌러버리면 난리가 납니다. del 키를 누르면 난리가 나요. 이렇게요. del 키는 삭제의 개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백스페이스요. 백스페이스. 여기 역시 난리가 나네요. 하나씩 해볼까요, 그럼? 자, 선택하고 어차피 여기도 지워야 되니까 백스페이스. 여기 지워지네. 다시요.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가죠. 엣지를 선택해 봅시다. 모서리요. 선택하고 백스페이스. 다시 볼까요? 모서리죠. 선택하고 백스페이스. 어떻게 되나요? 모서리가 없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원래 똑같이 버텍스도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없어지네요. 자, 이렇게요. 그러면 모서리를 자, 이렇게 전체 선택한 다음에 백스페이스. 그러면 이와 같이 모서리가 깔끔하게 싹 정리된 거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버텍스도 깨끗하게 지우시면 됩니다. 모서리가 없으면 이렇게 깨끗하게 싹 정리가 돼요. 자, 모서리 먼저 다 지우시고 백스페이스로 모서리를 전부 다 지우시고 버텍스도 나중에 선택해서 백스페이스로 지워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작업이 완성이 될 겁니다. 완성시켜 보시죠. 이번에는
이번에는 똑같은 방법이지만 우유팩을 만들어 볼 겁니다. 우유팩을 만들 거예요. 자, 똑같아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육면체를 그리면 돼요. 이렇게. 육면체를 그리는데 몸통, 선 이렇게 되겠죠. 자, 그 중에 하나는 제자리에 있고 하나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아, 그렇다면 세그먼트가 4개이어야 합니다. 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다음, 자, 에디터블 폴리. 자,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몸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줄어들겠죠. 이 부분이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줄여볼까요? 스케일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죠? 이렇게 줄어드는 거네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탑뷰에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야 되네요. 자, 보시면 엣지로 놓고 보시면 얼마나 이렇게 가까워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자, 여기 있는 점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죠.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 있는 점들이 전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야죠. 자, 여기 있는 점들 선택해서 웨일드. 다시 여기만 선택해서 웨일드. 그러면 점이 이제 붙으니까 모습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엔 뭘 해요? 나머지로 비례를 맞추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모습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역시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은 감추는 게 좋겠죠. 쓸모없는 선들은 이렇게 감춰주는 게 훨씬 더 깨끗하겠죠. 이거 여기 모서리가 지워졌네. 자, 이번엔 조금 더 어려운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요. 자, 실린더를 하나 그려볼까요? 이렇게요. 이때 하이트 세그먼트를 조금만 줘봅시다.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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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줘야 되겠네. 네, 하이트 세그먼트를 8개를 주겠습니다. 적당한 비례감으로 크기를 키워주세요. 자, 그 다음 똑같습니다. 에디터블 폴리. 자, 이제는 조금 더 어려워질 거예요. 모델링 하는 방법이. 자, 요만큼 선택해서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뭘 만들 거냐면 똑같이 와인잔을 만들 거예요. 와인잔을 만들 겁니다.
그 다음 이렇게 두 줄 선택해서 이번엔 스케일을 XY축으로 줍니다. 그러면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XY축으로. 자, 이때 얘는 밑으로 내릴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야 잔해 모양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요만큼 이렇게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선택해서 스케일로 줄입니다. 이렇게요. 비례감을 잘 살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금방 와인잔을 만들 수 있겠죠. 자, 와인잔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만들어 보시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실린더, 에디트 폴리, 자, 버텍스를 이용합니다. 먼저 요만큼은 밑으로 내리세요. 자, 왜 내릴까요? 여기가 이제 받침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이렇게 두 개만 스케일로 줄입니다. 탑뷰에서 이렇게 스케일로 줄여주세요. 아이고. 이렇게 두 개 선택해서 탑뷰에서 줄여주세요. 얘는 손잡이입니다. 이때 얘의 위치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너무 이렇게 바짝 내리면 별로 보기 좋지 않으니까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잔해 모양을 만들면 돼요. 이때부터는 비례감으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만들어 보시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막혀 있잖아요. 자, 이번엔 폴리곤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를 그냥 이렇게 지워버릴까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지우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명령어를 쓸 겁니다. 자, 어떤 명령어냐면 바로 여기 아웃라인이라는 명령어도 있고 인셋이라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자, 아웃라인을 이용하면 이렇게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자, 이해되시나요? 다시 볼까요? 아웃라인이라는 명령어는 테두리 주기란 뜻으로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스케일 조절하는 거고, 인셋은 이렇게 면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좌우로 조절해 보세요. 이렇게. 자, 좌우 혹은 위아래로 이렇게 조절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면을 만들어 나갑니다. 이게 인셋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여기 있는 인셋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익스트루드 있습니다. 돌출입니다. 이 상태에서 면돌출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를 씁니다. 인셋을 쓰게 되면 이렇게 면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쓰면 어떻게 돼요? 면이 돌출되죠. 네,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를 와이어 프레임으로 놓고, 자, 익스트루드. 자, 여기 지금 같이 면에 묶인 거 보이시죠? 다시 익스트루드. 자, 근데 익스트루드는 그냥 돌출만 하는 거고요. 그 아래 베벨이라고 있습니다. 베벨은 이렇게 돌출을 하고 그 크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이렇게 크기를 키웠다 줄였다 해주는 거예요. 이게 베벨입니다.
맨 끝에 가서 크기를 조절하는 게 베벨이에요. 자, 다시 볼까요? 자, 드래그해서 내려왔죠? 프론트 뷰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같이 이렇게 꺾어주는 거죠. 자, 같이 내려오고 안으로 크기를 줄여주면 자, 어떤가요? 완전한 잔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해보시죠.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실린더를 그렸습니다. 자, 똑같이 실린더를 그렸고요. 자, 다만 이번에는 캡 세그먼트를 줄 겁니다. 이렇게요. 여기 이렇게 캡 세그먼트를 주었습니다. 자, 똑같이 에디트 폴리 하이트를 조금만 더 높여 볼까요? 자, 에디트 폴리 그 다음 점을 선택할 건데요. 자, 점들을 더하기 선택으로 쭉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스케일로 여기서 하나가 선택이 안 됐네. 그 다음 다시 안쪽만 선택해서 스케일로. 자,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똑같아요. 이 위에만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 위에만 선택해서 익스트루드. 자, 어느 정도 돌출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Z 방향으로 내리시면 돼요. 이렇게. 자, 바닥을 열어서 똑같이 면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면만 선택해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하면 더하기 선택이 되는 거고 알트 키를 누르면 빼기 선택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조금만 익스트루드 이렇게요. 그 다음에 다시 안쪽 면만 선택해서 역시 조금만 안쪽으로 익스트루드. 그래야 이렇게 컵의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컵 모양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컵의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컵의 손잡이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손잡이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자, 그 첫 번째입니다. 일단 면을 이렇게 위아래로 된 면을 지웁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된 면을 지우세요. 하나만 지워볼까요? 아니면 그냥 냅두시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갑니다. 익스트루드. 돌출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자,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했으니까 로테이트.
다시 익스트루드, 다시 로테이트. 자, 이동 툴로 적당히 이동. 자, 다시 한번 익스트루드, 다시 한번 로테이트. 그 다음에 이동 툴로 이동. 자, 마지막으로 익스트루드. 자, 그 다음 로테이트. 그리고 이동. 자, 일단은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버텍스로 움직이는 겁니다. 모양을 이렇게 만들지, 이렇게 만들지, 혹은 어떻게 만들지를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점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점으로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금방 완성이 됩니다. 자,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머그컵을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손잡이 만드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이거예요. 자, 이렇게 구멍을 냅니다. 여기에 구멍을 내고요. 자, 그 다음에 라인을 따라 그립니다. 네, 여기 있네요. 여기서부터 요렇게죠. 네, 라인을 따라 그리세요. 스플라인으로 이렇게 중간을 이용해서 따라 그립니다. 이런 모양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버텍스를 이용해서 이번엔 스무스를 써볼까요? 자동으로 조절되는 거죠, 스무스가. 자, 위치도 맞춰야 돼요. 이렇게 중간에다가 위치를 맞춰 놓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죠. 그리고 10분 쉬었다 하죠.
하나 끼운 상태에서 키우면 의미가 없죠. 지금 좀 완전히 다 끄고 다시 시계.
자, 다시 보실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끝에 부분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끝에 부분이 안 맞아요. 이걸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보시면 제가 폴리곤으로 여기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리곤으로 지웠습니다. 여기도 삭제. 네, 폴리곤이 이렇게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버텍스로 위치를 잘 맞춰주세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웨일드 하는 거예요. 이 점과 그리고 이 점과 이 점이 서로 웨일드 되면 돼요. 이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커넥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커넥트. 여기 브릿지하고 커넥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클릭하고 클릭하고. 그럼 브릿지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맨 밑으로 내려갑니다. 맨 밑으로 내리면 바로 이 부분. use 이걸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NU RMS 네, 서브 디비전. 바로 얘를 체크하면 이렇게 면이 부드러워집니다. 해제하면 면이 각지죠. 네, 요 기능이에요. 요 기능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면이 스무스하게 바뀌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두 번째 방법은 여기 눌러보시면 메시 스무스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메시 스무스를 눌러도 아까처럼 똑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메시 스무스를 누르면 되는데 타입이 이렇게 나와요. 클래식 타입입니다. 클래식 타입을 누르면 면이 이렇게 쭉 쪼개집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면이 많이 쪼개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 면의 개수를 조절해서 이게 클래식 타입이에요. 클래식 아웃풋은 아까 봤던 넙스 타입이고 얘가 이제 진짜 넙스 타입인 거죠. 이렇게 넙스 타입으로 조금 더 텐션을 더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메시 스무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더 많이 쓰는 건 터보 스무스입니다. 이렇게 터보 스무스를 쓰면 면이 이렇게 다 쪼개져요. 그래서 눌러주면 메시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메시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스무스한 형태의 모델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결국은 메시 스무스든 터보 스무스든 혹은 넙스든 맨 마지막은 얘네들로 끝나게 돼요. 이렇게 넙스를 쓰게 되든가 아니면 터보 스무스를 쓰던가. 근데 터보 스무스를 쓸 때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면의 개수가 많이 늘어나겠죠. 네, 면은 부드러워지지만 면의 개수가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용량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은 용량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을 부드럽게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처럼. 그래서 넙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한번 넙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 보시죠. 자, 이번엔 이렇게 해보죠. 자, 박스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박스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 랭슨 세그먼트로도 제가 5칸만 줬고요. 그 다음 하이트 세그먼트는 1이고 위드 세그먼트는 3으로 주었습니다. 자, 보통 이제 책장 만들 때 이렇게들 많이 해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에디터블 폴리. 그 다음 이제 벌텍스의 위치로 맨 아래 칸은 이렇게 낮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낮게 잡는 이유는 여기가 걸레바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 나머지 이제 이렇게 면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인셋을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나요? 가운데로 들어가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인셋을 쓰는데 여기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 옵션이요. 눌러보세요. 그룹 바이가 있고 그 다음 바이 폴리곤이 있고, 그룹은 선택한 것 전체의 중심이란 뜻입니다. 바이 폴리곤은 면별로란 뜻이에요. 면별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때 그리고 자, 다시 한번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 인셋을 하는데 폴리곤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각 면별로 이렇게 일어나게 돼요. 책장은 칸막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면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면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익스트루드를 이용해서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래야 이런 모습이 되겠죠. 자,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네. 다시 보여드릴까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상자를 그리라 그랬죠? 이렇게. 상자를 그리시고 에디터블 폴리로 바꾸시고 그 다음 면을 선택해 주세요. 자, 이렇게요. 그 다음 인셋 버튼을 누르지 말고 그 오른편에 있는 세팅 창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 그룹이 아닌 바이 폴리곤으로, 그리고 값을 조절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OK. 그리고 마지막으로 익스트루드. 그러면 이렇게 금방 만들어집니다. 이번에는 모델링을 조금 업그레이드 해 보도록 하죠. 똑같이 이번에도 실린더를 만들 겁니다. 실린더를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네, 2개 이렇게요. 손잡이를 조금만 더 줘볼까요? 네, 이렇게요. 캡 세그먼트만 제가 2개를 더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똑같습니다. 에디터블 폴리.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요 가운데 있는 요 모서리들을 전부 다 지울 겁니다. 모서리 지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모서리만 가지고 작업할 겁니다. 자, 익스트루드 한번.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자, 인셋으로 조금 키워볼, 아니야, 인셋으로는 커지지 않겠고, 자, 아웃라인으로 또 안 커질 거고, 원래 베벨을 써야 되는데, 자, 조금 키워서 이렇게 확대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익스트루드 한번, 자, 2번 이렇게요. 이런 모습이 되네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그 다음에는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딱 절반만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한 바퀴가 다 돌아가 버렸네. 자, 이렇게 절반만 선택해 봅시다. 절반만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익스트루드. 자, 돌출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한번. 아이고, 베벨이구나. 다시 익스트루드 한번, 다시 2번, 다시 3번. 이렇게요. 한 3번 정도만 돌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엔 나머진 벌텍스로 작업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이즈를 조절할 겁니다. 모양이 어떤 거냐면 문손잡이에요. 이렇게 문손잡이가 이런 모습이 되도록, 저는 이런 모습이 되도록 조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자, 스케일로 줄여 볼까요? 자, 이동하기.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요.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조금 더 튀어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키워보고 여기는 그냥 냅둬도 좋을 것 같고, 한 번 더 하면 좋았을 걸. 조금 아깝네요. 여기 중간에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네요. 자, 다행히 선택돼 있으니까 익스트루드 한 번 더 이렇게. 대략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스케일로 조금 더 줄여볼까요? 자, 이렇게요. 문손잡이죠. 자, 문손잡이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뭐 해주면 돼요? 네,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문손잡이가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문손잡이를 저는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계속 벌텍스를 수정하시면 문고리가 이제 문손잡이죠. 이렇게 문손잡이를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모델링을 해 보시죠.